네, 안녕하세요. 채널 D의 편집자 D입니다. 네, 오늘은 참 비도 많이 오는 날이기는 하네요. 오늘 주제는 이제 국내 출시 안 되는 자동차. 정식 국내 출시가 정식으로 안 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쉽게, 자세하게까지는 안 할 겁니다. 그거 좀 알아보는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뭐 국내는 참 여러 가지 자동차들이 많잖아요. 뭐 수입차부터 해서 국내 차 시장이 상당히 큰데 그 중에서 이제 국내 출시가 되지 않는 차, 왜 되지 않을까 단순하게 어, 알려드리는 뭐 그런 그런 영상이라 보시면 되고, 뭐 재밌는 주제도 많고 많은데 차를 왜 하느냐, 좀 그냥 개인적으로 차를 좋아합니다. 자동차를 뭐 남자분들이는 다 좋아하실 거고, 다들 뭐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알려드리고자 제작을 해봤습니다. 이제 바로 넘어갈까요? 네, 이거는 이제 르노의 트윙고입니다. 해외 유럽에서는 이게 최고의 경차 중에 하나입니다. 트윙고. 신차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기준은 30km, 리터당 30km를 간다고는 되어 있는데 국내 기준은 21km 정도. 상당하죠? 21km. 우리나라의 뭐 경차 뭐 15km 나오는가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모닝이나 뭐 스파크 맞나? 그런 거를 봐도 경쟁력은 엄청나죠. 사진에 보시다시피 상당히 귀엽고 유니크하게 생겼어요. 되게 아기자기하게 동글동글하게 잘 생겼는데 이게 국내에는 지금 들어오고 싶지만 들어오지 못해요. 이게 보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한국 기준에서는 이게 전폭이, 차량 폭이 정말 조금, 진짜 조금 하네요. 알아보니까 이게 차가 1640mm라고 돼 있어요. 이게 국내 기준은 1600m가 밀리미터가 기준치인데 40이면 솔직히 40mm면 4cm네. 4cm. 센티미터로 하면 4cm 정도 되네요. 4cm 차이로 참 안타깝게, 왜냐면 4cm가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경차 다음에 이제 소형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건 소형차 타이틀을 달고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럼 약간 경쟁력이 좀 떨어지죠. 경차 혜택을 못, 미세하게나마 좀 못 받으니까 그게 아무래도 제일 크지 않나. 이게 올해는 이제 이게 일본에도 이제 판매가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일본 이제 엔화 가치로 우리나라 돈을 환산해보면 1,900에서 2,200만 원, 뭐 이것도 뭐 옵션별이겠죠. 판매 중이라는데 뭐 조금 반응도 막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2,200만 원? 뭐 이 정도 하면 좀 비쌀 수도 있겠는데 이게 르노에서 일본으로 넘어가니까 이게 수입차가 돼버리니까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국내는 르노 삼성을 타이틀을 달고 넘어오기 때문에 이게 뭐 정확하게 뭐 명칭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던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앞전에 QM3 QM3하고 비슷하게 되겠죠. 아니면 국내에서 르노 삼성 자동차 공장이 부산에 있나요? 부산에서 만들든 아니면 QM3처럼 해외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넘어오는 방식을 취하든 그렇게 되면 좀 2,200만원까지는 안 갈 것 같다는 생각,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 차가 참 귀엽고 연비도 좋고, 이제 장점은 이제 뭐 경차로 들어간다면 뭐 성능은 이제 후륜 구동이다 보니까 충분히 일반 경차에 비해서 힘은 좀 더 낮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후륜 구동이다 보니까 약간 코너 부분이 좀 더 매끄럽게 돌아갈 수 있죠. 그 관계는 뭐 뒤에서 엔진이 밀어주면서 앞바퀴만 가지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회전이 좀 더 360도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거는 이제 차를 좀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뭐 후륜 구동과 전륜과 뭐 후륜의 차이는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저는 자세하게까지는 알려드리진 않아요.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참 자세하게 알고 싶진 않아요. 제가 저만 이해하면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조금 인터넷에 좀 찾아보시면 좀 더 이 차에 대한 매력을 아실 겁니다. 트윈고는 뭐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근데 이 차의 최대 단점이 있다면 역시 아직까지는 수동 모델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동 오토가 아닌 차죠. 귀여운데 운전하기가 좀 번거롭죠. 다음 또 비슷한 이유 때문에 못남 약간 차종? 전략적인 차종은 아니에요. 다음은 이제 폭스바겐의 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41mm가 오버한다고 하더라고요. 보기에는 그렇게 커 보이진 않은데, 이 차가 우리나라 예전에 판매하던 마티즈라는 차량과 아주 흡사합니다. 근데 생긴 게 되게 깔끔하게, 사진으로 보면 깔끔하게 생긴 것 같아요. 폭스바겐 지금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런 거라도 좀 전략적으로 판매를 극적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차는 뭐 제가 알기로는 가솔린 엔진인 걸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매력 있는 차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폭스바겐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다음은 이제 스즈키의 허슬러입니다. 허슬러는 이제 지프차를 모델을 한 소형차죠. 경차, 소형 경차인데 굳이 허슬러가 아니라 일본 경차들이 솔직히 좀 이쁘고 잘 만들어져 나오긴 해요. 근데 뭐 정식 수입은 되지는 않고 있죠. 솔직히 뭐 스즈키라면은 뭐 보통 뭐 다 오토바이 회사로 알고 있긴 한데 일본에서는 자동차도 다 만들고 있는 회사죠. 특히 뭐 일본 요즘 경차 중에서는 전 허슬러가 되게 눈에 띄더라고요. 전에 한번 부산에 가니까 오렌지 색깔, 저 색깔이 눈에 띄게 하나 보이긴 하던데 상당히 이쁜 것 같아요. 누나 지금 레이하고 비슷한 박스카 같은 뭐 비슷한 크기였던 걸로 기억이 되네요. 뭐 일본 경차 보면 이제 뭐 스즈키에 나왔던 뭐 알토 랑팡 뭐 하츠의 뭐 미라 코코아라는 뭐 차가 소형 경차가 있긴 한데 그런 것도 되게 보면 아기자기하게 이쁘게 잘 만들어지는데 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정식 수입은 일본 차가 안 되죠. 왜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하게 전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깊게 파고들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냥 뭐 이런 차들도 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좀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국내에서는 국내에서는 뭐 경차나 뭐 2000cc 이하의 차종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큰 거만 고집하다 보니까 그게 좀 문제이지 않나. 좀 실속이 없다. 좀 어떻게 보면 허세가 좀 남달리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인 취향은 이제 뭐 경차나 뭐 해치백 스타일의 차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현실적이잖아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나왔네요. 기아의 시드입니다. 저는 이 차를 뭐 홍길동 같다고 생각을 해요. 뭐 국산차인데 국산차라고 얘기 못하는. 이거는 이제 기아의 이제 유럽 전략적 자동차라고 뭐 생각하시면 돼요. 유럽에서만 판매가 되고 있는 기아의 시드입니다. 이 차가 처음 나올 때 이제 탑기어 영국의 탑기어 프로그램에서 이제 뭐 MC를 맡고 있는 제레미가 상당히 이미지 좀 극찬했던 그 차이기도 해요. 시드 뭐 어떤 시드 같은 경우는 괜찮게 잘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신 거는 제일 최신작이라고 되어 있어서 봤습니다. 그리고 뭐 북유럽에서는 뭐 골프만큼 팔렸다고 하네요. 가끔 이해 안 되는 게 뭐 기아에서도 분명 이거를 국내용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K3 유로인가요? 그 차가 있긴 한데 정말 비교가 됩니다. 보면 실제 사진을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실망이 큽니다. 상당히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적으로도 되게 날렵하고 되게 아기자기하게 이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옵션도 좋고, 유럽에서는 이제 실속적인 걸 좋아하다 보니까 해치백 타입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던데, 골프가 살기에는 조금 돈이 없고, 그리고 뭐 너무 작은 거는 좀 싫어하는 유럽의 20, 30대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만원 초반대 가격인 걸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 영국 돈은 한 1,500파운드인가 뭐 이렇게 돼 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상당히 유럽에서는 이제 골프 한 반값으로, 반값까지는 많이 저렴하게 성능 좋고 디자인 이쁘고 충분히 뭐 승차감 좀 괜찮고요. 뭐 여러 가지로 이 차를 많이 구매하시는가 봐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는 이제 거기 방송에서 한번 비춰졌던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아닌 것 같고, 꽃보다 청춘인가요? 꽃보다 청춘의 북유럽 그 가든점이 어디였죠?
거기 보면 렌트카가 기아 시드 차가 나오거든요. 그 정우 씨가 뭐 유리 깨주고 했던 그 차가 바로 이 차인데, 그 방송 보다 보면 나올 거야. 그 기아 로고는 뭐 보이는데 저 차는 뭐지 이런 생각. 저도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한 2, 3년 전 방송이긴 한데, 차 인터넷에서 보면 이제 뭐 네이버 다음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 보시면 이 차에 대해 호평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국내에는 해치백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장 현실적이고 좋은 차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i30가 이제 07년부터 지금까지 누적 판매 대수가 이제 겨우 3만 대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그랜저 신형 사전 예약이 23,000건이 넘었어요. 상당하죠. 아직 출시도 안 된 차가 예약 판매가 23,000건이 넘었다고 하니까 그만큼 국내에선 해치백은 막 해치는 것 같아요. 물을 또 해치백 중에서는 좀 디자인이나 뭐 성능도 우수한 차라고 생각하는데, 기아는 아니라고 생각하나 봐요. 일단 그리고 마지막 장이겠네요. 제가 총 5대 정도만 다음 차는 현대의 크레타기도 하고 IX25 뭐 이렇게 읽어야 되나? 둘 다 같은 차종이에요. 근데 판매 이름이 좀 다를 뿐. 위에 게 이제 IX고 밑에 게 크레타입니다. 차이가 없죠? 그릴이랑 뭐 램프 정도. 크레타는 이제 인도와 파키스탄 그쪽에서만 전략 생산하고, 이제 IX는 중국이나 러시아 이쪽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만원 초반에 판매 가격이 측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차가 상당히 커 보이긴 한데, 실제는 이제 쌍용의 티볼리나 르노 삼성의 QM3랑 비슷한 크기라고 하면, 불과 1, 2년 전, 한 2년, 그 정도 전에 티볼리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소형 SUV 시장이 붐이 불었잖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이렇게 팔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팔지 않는다. 아마 제 생각이긴 한데, 뭐 투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게 얘가 나오기에는 투산이 좀 위태로워지지 않나. 얘 하나 팔겠다고 팀 내 팀키를 할 수가 없었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뭐 소형 SUV 그냥 투산으로 밀겠다, 뭐 그런 생각이 아닌가. 크기 차도 솔직히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뭐 차이가. 근데 IX25 저 기종을 중국에서 이제 모토쇼 할 때 이렇게 소개됐을 때 많은 분들이 조금 호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참고 삼아 한번 넣어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투산에서 나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IX25 저 기종을
중국에서 이제 모토쇼 할 때 이렇게 소개됐을 때 많은 분들이 조금 호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참고 삼아 한번 넣어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투싼에서 나은 것 같기도 해요. 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내 출시가 안 되는 차들이 정말 많이도 있지만 그 중에 한 5가지 정도 제 나름대로 선정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상단 부분에 구독하기와 하단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좀 더 매끄럽고 괜찮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채널 D의 편집자 D였습니다.